개인적으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것으로는 정말 결점을 제대로 찍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구시에서 명예 활성화 대사로 위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 많이 하는 것보다 지식이 해외에서 때문에 지금 대구 시민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주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탁구신 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대구 시민 선정이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 더 넘어서는 1997년부터 대구 향토 음식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시의 시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첫 1호 사업이 바로 대구 나로국밥 맛집 선정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분의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대구가 이 음식 전문 기자 된 것도 이 대구 국밥, 그리고 소고기 국밥, 육개장, 따로국밥, 대구탕반, 대구탕 아주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식이 달랐고 10년 차가 지나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전에 시작했던 거와 또 달랐고 20년이 지나면서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팔도에 있는 식객들이 20년차 이상 전국을 2번, 3번 정도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걸어가고 있는 전국의 나름대로의 음식 칼럼니스트,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경상남북도입니다.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서울, 경기 해서 팔도 식객들이 1탄으로 이 국밥을 얼마 전에 책을 펴냈습니다. 신문에도 언급이 되고 그때 한겨레 기자들도 오고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은 이 모임을 제가 첫 발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하자 전국에. 왜냐하면은 전국이 사실은 황스방하고 백스방이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들의 그 은설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그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 칼럼니스트, 여행 작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요리 연구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작물을 내자. 그러면서 이 뜨거워져 있는 우리 음식이 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주도 현저는 저는 볼 때 민주주의를 넘어가 식주주의가 된 것 같아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음식이 주인이 됐고, 실제로 우리의 문화의 제일 중요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7년 전에 2008년 되면은 바로 모바일 시대상으로 가면서 최상위 포식자가 남성에서 당군이로부터 한 3000년 내려오던 남존여의 흐름이 비로소 조정을 눌리고 여성들이 집을 다 장악한답니다. 공감 안 하시는 분이 한 2~3명 계시는데 나머지 남성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모든, 그리고 85년부터 노란 봉투, 월급 봉투를 더 이상 우리 아버지들은 아내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금융거래법과 이런 어떤 거로 인해가지고 월급 봉투가 전부 다 계좌로 들어가는 어떤 시대가 80년 중후반에 되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4년 전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이제 여성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반려견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반려견이라는 이 제약 조건을 자기 음식에다가 포함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선순환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대구의 가장 핫플레이스 메뉴들이 2년간 팔로우를 했을 때 1위는 창백화예요. 창백화가 뭐냐 하면은 서울에서 제가 음식 그 외식 경영에서 지난 글을 좀 써달라고 해가 창백화 시대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왜냐면은 기존의 빵집만 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존에 커피만 파는 집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빵이 아까처럼 콜라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
최소한 정도로 한 4,500평 되고 창고가 저 창고는 아니죠. 약속이나 것처럼 전부 다 7m, 8m의 완전 창고 높은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가 지금 대구의 남쪽과 북쪽 중심부를 강타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에게 쌀 생산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도 오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비슷산에 오픈더프와 최정산 그게 오리 농장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803 파기사 올라갈 때 게이마, 또 시내에서는 남산 제빵소, 그리고 별을 해다는 그 빵집에다 수제 맥주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밤에 도깨비불을 보는 포인트를 줬어요. 그 도깨비불들이 뭐냐 하면은 해독골 사모님은 잘 아시죠? 밤에 저녁에 보면 앞산에 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게 뭐 동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를 상품으로 활용해가지고 저녁에 거기서 프로포즈도 하고 부부 사업한 사람들이 거기 오면은 저희도 부부 화해하려고 왔는데 사이는 눈 사이만 주면은 약간 디시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지금 가려고 사장님이 노래가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고요. 자기도 바뀌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일 앞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전에 제일보직 언저리가 어디다 사실은 그 대구원에 제2본점이 생기는데 그 옆에 보면 이마트 앞에 라인 블록이 있고 그 옆에 빌리웍스라고 아세요? 예, 빌리웍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단위 매장으로서 아마 제일 층고 높은 엄청난 창고가 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이뿐만 아니라 60대까지 동기들까지 모여가지고 빵 먹으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신미뿐만 아니라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가면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중요한 골고루 타고신 원장님께서 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 검색에가 한 이틀 동안 빡세게 공부하시면은 상당한 거짓기라도 저도 몇 가지 기사 설거리를 오늘 원장님 통해 가지고 얻었는데 지금 현재로 대구 신미가 지금 선정이 되고 나가지고 최고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현재로 예전에 다큐 3일도 나왔습니다만 앞창 안지랑 골목 거기에 양념 곱창 골목이 그리고 김광석 거리 거기가 지금 현재로 현재 포인트로 오면 그쪽을 중심으로 여기 왔다가 거기 왔다가 그리고 빵집도 술래 빵지 술래라고 빵지 술래 하면 뭐냐면 마약빵 그리고 단팥빵 그리고 고로케 그리고 주로 그 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대구로 오는 분들이 관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푸드 때문에 오고 그리고 김광석길에 여러가지 재미있는 음식들을 보고 북성동에는 공국빵이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광석거리는 기타빵이 생겼고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여기 오니까 하나라도 조금씩 사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공국을 뭐 북성동에 가게 되면은 공구 모양의 빵들을 팔아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서 대구 10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 지금 대구 음식 신미 그러면은 제1미가 예전에는 따로국밥이었어요. 지금 원래 제일 중요한 따로국밥 대구 육개장의 그 어떤 부분을 갖고 우리 대구식 1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제안할 거입니다. 자 일단 10가지가 대충 가시잖아요. 거기는 납작만두 그리고 무침에 물튀기, 국수 이렇게 해서 이 어떤 10가지 음식들은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성도 돼지 불고기는 새로운 혁명을 향해 가고 대구 떡볶이 지금 지금 어디죠? 북구에서는 떡볶이 박물관을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떡볶이 그리고 여기에 빵에 커피와 이것이 복합적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논책되어 있던 블루버틀이라고 있습니다. 왜 블루버틀이라는 것은 스타벅스가
매출 1조를 찍으니까 여기 대학에서 스타벅스보다 더 가성비 있는 어떤 새로운 커피를 만들자 해서 등장한 게 블루보틀인데 지금 2호점까지 됐는데 대구를 지방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타구장님도 그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는 영원한 나의 고객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2년, 3년 뒤에 나오면은 그 유명한 음식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계속 변형된 새로운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어떤 집들에 꾸준하게 되고 있는 집들은 결국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지역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고 음식 본연의 본질을 충실하고 있는 것. 마케팅이 그리 중요했는데도 마케팅을 뛰어넘어서 마케팅에 다 한번 놀아본 남자와 여자들이 마지막에 뭐냐면 몸이 망가지니까 마케팅도 필요 없고 인스타그램도 필요 없고 내가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싶어 너무 의사들에게 두번 충격받고 위내시경 받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3년 내로 당 때문에 피 투석하면서 평생 사실랍니까 이래가 근데 이제부터 사진 안 찍어도 이제 음식 제대로 된 음식 먹고 싶어 이래 되길래 자 그러니까 찾아러 가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차린 산사 그 길은 2시간 넘어가는데도 그까지 가가 기다렸다가 먹고 오는 새로운 현상들이 건강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수치와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4시간 배달 시스템으로 인해서 새벽 3시 반에 전화 걸면은 10분 내로 옵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자주 나니까 우리 딸한테 물었어요. 걔는 새벽 4시에 하고 저는 3시에 자는데 너 오토바이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다니나? 아빠 그거 배달의 민족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새벽 2시에도 먹고 3시에도 먹으니까 우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장기가 가장 전력으로 내몰리고 있는 부위가 어디죠? 췌장이에요. 췌장이 잠을 못 잡니다. 옷이 새벽 2시에 모여가지고 제 앞산에 옛날 핀닭 같은 거는 여름 되면은 새벽 1시가 절대 그때부터 막 이게 들어가니까 계속 그 심장,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게 결국은 당뇨로 가게 되는. 이거는 당뇨는 자살보다 더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차세대 국가 질병으로 지금 특별 관리죠. 그만큼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동안 먹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배달 음식이라든지 편리 음식, 간편 음식, 마트에서 제 말은 가정식 간편식, 마트에서 음식 먹는 이 음식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 조리에 입각한 음식보다는 조립에 가까운 조립 푸드라고 보거든요. 조립 푸드에 이것이 저는 또 향후에 선구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건강검진표 한번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비건으로 간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로 그런 음식이나 반려견 시대를 겨냥한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매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한다 하지만은 워낙 막방하고 SNS가 이렇게 초토화를 문단 폭격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역시 일본에도 결국 마지막에는 프랜차이즈도 그 하는 것도 돈을 벌지만은 한쪽에서는 음식 본연의 자기의 진검성분을 거는 그것이 새로운 자기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불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음식의 본질을 진검을 더 달면은 자기 손님들은 결국 이게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미 1601년이 대구 저는 외식 산업의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때 경상감림공원에 여기서 도청이 생기게 되죠. 요 옆에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대구의 최초의 대구 일미가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아침에 대구 탕반이 등장합니다. 대구 탕반이라는 것은 대구 육개장 따로국밥의 선배이고, 대한민국 시작은 아침에 들어가기 위한 대구 어민들이 여기에서 국밥들을 먹었는데, 이 흐름을 가장 오랫동안 지켰던 게 청도관이라고 있습니다. 망경관 앞 금고 골목 앞에 있었던, 아마 지금 60대 넘으신 분들은 청도집, 청도관 하면은 다 아시는데, 이것이 바로 대구식 해장국과 대구식 육개장의 절충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따로국밥에 지금 우리 대구의 따로국밥집들이 있는 그 원형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서 시면은 대구, 이 대구의 김범일 시장 때 대구의 따로국밥과 한통이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시장님이 따로국밥도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우리는 따로국밥 안 한다 하고 육개장이라고 하는데, 육개장하고 따로국밥 같은 건지 아닌지가 우리 헷갈린다. 저도 그 당시에는 자료들도 부족하고 알배 지식이 부족한지라 그것이 아마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아니겠냐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봉영 선생님이, 항해 선생님이 아마 그때 하셨으니까 조성왕조 궁중요리 음식을 인간문화재가 된 분 아닙니까? 그분도 사실은 대한민국 육개장과 따로국밥이라는 프로를 미국 캐나다에서 만들려고 해도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걸 정리해 놓은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대한민국 따로국밥과 육개장과 해장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최초로 이거를 약간 논문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도 그리 괜찮으니까 우리 조선일보 시자가 제가 연재도 한번 하게 됐습니다만, 참 제가 그때는 가방끈이 끊어서 대구 육개장이 결국 따로국밥을 포함하는 음식이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료를 찾으면서 보면서 육개장과 따로국밥, 해장국은 족보가 다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음식은 대구 일미 명칭을 뭐로 하느냐를 놓고 지금 대구 현재로 관광객들에게 배부되는 브루슈어라 전단에는 명칭이 뭐가 되어 있냐면 대구 육개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분들이 서울에도 육개장집이 많은데 서울 강남 정리라고 하면 천집도 그럼 대구 육개장, 대구 육개장 그런 거에다 다른 거 하는데 그건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휴가 가는 모양입니다.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모모 육개장 집에 있는 관계자님한테 따로국밥하고 육개장이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거 안 해요. 그거는 좀 음식이 소피들하고 품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개장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거의 요약을 마지막에 등록형으로 그 대구의 육개장, 해장국, 그리고 따로국밥의 글을 분석한 글을 여기서 사실은 이게 풀려야만이 대구의 신비가 풀리고, 또 이 신비가 풀려야만이 대구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가 중심이 잡힐 수 있다. 이것은 명칭 하나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른 어떤 음식들은 이야기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 따로국밥과 대구 육개장. 자, 예전에 육개장이라는 것은 옛 선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구탕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구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소고기를 정말 마음껏 살 수 있는 시절은 기본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70년대 들어와야 제대로, 지금은 헌정망정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거는
일 쏘고 가족이지 가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개장의 역사는 제 100년이 안 되고, 놀랍게도 대구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국밥, 소고기를 주절하는 국들이 다 존재합니다. 전부 다 사진을 보여주겠는데, 그 서울에도 없고 충청도도 강원도도 없고 제주도도 없는. 그래서 대구는 이 소고기 국의 진짜 일본적으로 메카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도 잡지에 대구는 유명한 어떤 그 소고기 메카다. 이 전 단계는 뭐냐면 바로 보신탕이었어요. 특히 중국의 조선족들이 먹고 있는 최고의 음식은 보신탕입니다. 그 보신탕을 중국에서 조선족에서는 북한과 함께 단고기라고 해요. 최고 손님, 귀한 손님한테 넣죠. 이 소고기들이 전부 다 경상도 쪽은 여름 되면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게 살결하고 비슷한 게 또 뭡니까? 쭉 결들 잡지지 이렇게 닭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소고기 굽기를 굽기보다는 바로 보신탕 아니면 닭게장이 육개장 쭉쭉쭉 찢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따로 국밥집 중에 결대를 쭉쭉쭉 찢는 집은 단 한 곳 외고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뭉텅뭉텅 설조.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구탕이에요. 이게 자료가 발견되었어요. 지금도 서울에 1939년에 생긴 조선족이라는 면포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메뉴예요. 대구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구탕은 뭐냐면 서울식 육개장을 결대로 쭉쭉쭉 찢는데 대구는 뭉텅뭉텅 칼로 찢는데 이게 일제시대부터 형태가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우리 육개장 스타일은 해장국 스타일이었어요. 왜 소고기 대신에 시래기하고 우거지, 깨 같은 거, 멸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김치 좀 넣고 고기는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그 소고기가 금부치보다 더 귀하게 취급을 받는 시기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조선조의 과객들이나 보부상들이나 이 사람들이 먹던 주막과 장태의 국밥들은 지금 우리 먹는 육개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주로 뭐냐 하면은 우거지나 시래기를 배추로 갖고 하는 해장국 스타일. 그래서 그 스타일이 소가 등장하면서, 일제시대부터 소가 많이 풀리거든요. 이때 소가 등장하면서 장터국밥하고 해장국하고 이 육개장, 기본 초창기 육개장 스타일 같이 섞이게 되는 건데, 이 스티는 형태들이 대구 따로국밥과 육개장 출발이 조금씩 다르다. 대구 따로국밥은 장터, 주막, 술국지에서 유행한 사골 육수, 선지, 우거지, 콩나물, 토라떼 등을 주셔서 만들어진 해장국 그 전통을 기본으로 형성된 음식이다. 그래서 해장국을 베이스로 하면 거기서 대구 탕반에서 파생된 대구 탕반이라는 것은 국 따로 밥 따로가 아니라 국하고 밥이 같이 섞이는 데 지금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서 잡곡밥 하나이라면 그 잡곡밥이 탕반이에요. 그래서 대구 탕반이 무교동이나 무교동 무교탕반 하는 게 또 유명한 서울에 하듯이 거기서 파생된 게 소고기가 생기니까 그걸 베이스로 대구에서 뭉텅뭉텅 서린 해장국형 육개장을 일제시대 때 이게 서울로 수출됩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 대구에서 올라온 희한한 육개장도 아니고 해장국도 아닌 국인의 그것을 바로 대구탕으로 했다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1929년에 별공권에 대구탕반은 본명이 뭡니까? 나오죠. 해장국이 육개장이에요. 대체로 개고기를 한 별미로 일부 조선 사람들의 통칭이지만 특히 남도지방 시골에서는 사돈 장관이 오면 개를 잡는다고 게장이 여간 큰 대집이 아니다. 이 게장은 기호성과 개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까지 살피고 또는 요사이 점점 개가 귀해지는 기미를 엿보아서 생겨난 것이 곧 육개장이다. 역사는 100년 안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겨우 이제 초창기 육개장이 등장을 한 거죠. 이 스타일들이 가장 얼큰하고 화끈한 스타일로 등장한 게 대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성우 교수가 대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식조리의 모든 얼개를 다 정리한 분이 이성우 교수예요. 대구 출신인데 나중에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해가지고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그 완전 독보적인 존재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한국 요리설명 보면은 대구탕과 육개장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약간 변형된 대구식 육개장이 상경해서 서울의 실적이 오르면서 대구탕이라 불리했다. 자, 이건 뭐죠? 대구탕은 서울식 육개장처럼 고기를 잘게 찢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푹 삶아 고기의 결이 풀릴 정도 익히는 것으로 보다 푸짐하다. 자, 그런데 이 스타일의 대구탕은 대중화되지 않고 슬그머니 사라진다. 지금도 대구에서는 대구탕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마칼럼니스트인 홍성면 우리 선배님이 76년에서 약 7년 동안 쓴 백미백상이라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제대로 된 음식 칼럼니스트 1호가 바로 홍성면 이 선배님이죠. 여기도 말씀 육개장과 비슷했던 대구탕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육개장이 자리를 양보하고 어떻게 한 것인가. 지금 서울거리에는 대구식 따로국밥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벌써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을지로 상가 조선호. 여기에서 지금도 육개장은 서울식 쭉쭉쭉 결들 찢는 것이 아니라 대구탕으로 판다. 자, 이처럼 고기는 결들 찢지 않고 뭉텅뭉텅 썰고 단지 소양을 좀 내는 게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 좀 보죠. 요거는 이 북일의 지금 가마솥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구식 우리 대구식 따로국밥과 육개장에는 반드시 무보다 딴 데는 무가 많이 들어가고 콩나물도 많이 들어가죠. 대구는 뭐가 거의 중심이잖아요. 팝니다. 파인데 1970년 전까지는 이 파의 양대 산맥이 되냐면 부산에 얼순대 옆에 명지가 있습니다. 명지 염전으로도 유명한데 명지파가 그쪽에 엄청난 어떤 팥이 있어요. 그게 부산, 경남 이쪽 다 갖고 이 우리 대구 이건 성주 뭐 이쪽에 큰 대구 거는 바로 삼원진 나루터 배 건너면은 고령이거든요. 거기 다산 호천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낙동강 사질터에서 자라는 키 작은 그러니까 우리의 토종파가 있는데 그 파 이름이 닭기파예요. 그래서 그 닭기파가 겨울 되면은 지금처럼 되면은 파시장이 열리는데 그 파시장이 하원지원지 모래전에서 하고 그러면 대구에서는 그쪽에 국립 따로국밥집이라든지 청도집이라든지 있는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팥단을 싣고 가고 가죠. 나중에 되면 실을 줬습니다만 이 대파가 지금은 개량된 파입니다만 1910년에 일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자회사 이름이 닭기라는 게 있어요. 사실 유전자 변형 어떤 식종 변화시키는 어떤 것은 닭기에서 근데 이 닭기가 개발한 팔을 닭기 마을에서 낙동강에서 이식을 시키고 거기서 나온 파를 갖고 국을 끓였는데 이게 바로 1950년대, 60년대 가장 맛있었다는 대구 바로 그 따로국밥의 소스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은 개량된 파인데 이 팥밭에서 자랐고 지금 이분이 대구의 파 아저씨 평생을 40년을 그 파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공급을 약간한 국밥집에 다 줬던 파 아저씨 손성은 선배 파를 그렇게 주실 만한 아주 얼굴에 미소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대구의 소고기국 자 보십시오. 형태가 자 북일 따로 같으면 교동 따로, 대구 따로, 한일 따로, 한우장까지 다 깔고 들어갑니다. 이 스타일은 지금 서울의 강남에도 대구 따로 국밥이라는 스타일이에요. 우리하고 조금 콩나물 대량이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 옛집 육개장. 옛집 육개장은 거기는 시장 북로의 미식골목 옆에 보면은 옛집 육개장이라고 있는데 이쪽은 저녁에는 안 하고 낮에만 하는데 이 스타일은 또 거기 따라하고 완전 다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성암산 서교국을 했는데 오늘 오신 원천골 경상 본점에 박수건 우리 대표님이 바로 그 잃어버린 대구의 장터국밥, 장국밥, 가마솥 장터국밥 이 원형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해장국하고 따로 국밥하고 대구육개장하고 또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져나가기에 성암산 쇠국밥입니다. 왜냐하면 원천골까지 직접 하니까 명부스럽다 해가지고 그 옆에 파생된 어떤 국밥을 이름을 적어놨는데 원천골의 대표님이 장터국밥을 자, 번글번글 이것도 대구식 따로 하고 스타일 틀려. 진골목에 가면 진골목도 여기에 육개장이 있습니다. 대덕식당은 육개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선지 해장국에 가까워. 소고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사골뼈는 사골뼈를 내니까 따로 국밥에 옛날에 대구시에서 분류를 해놨어. 다음에 후발주자지만 조선 육개장은 사태사를 사용해가 서울의 강남터미널과 서울역전에 있는 결대로 쭉쭉 찢는 전통 서울식 육개장형을 유일하게 론칭한 게 조선 육개장입니다. 그리고 장작불은 얼마 전까지 바늘당 내거리에서 직접 장작을 이용해가지고 끓였던 국밥집. 자, 이런 어떤 스타일들이 몇 가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거는 국일따로 국밥 스타일이고, 자, 그렇죠. 요거는 대덕식당형이죠. 자, 요거는 조선 육개장이죠. 결대로. 자, 요 원천골 가마 요 국밥 스타일은 또 다르죠. 자, 소굴의 국밥까지 번져나갑니다. 이 소굴에는 지금 고령시장하고 현풍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소굴의 국밥도 정말 그 잡곡이 덤피죠. 피지. 그러니까 등에 속껍질이 있고 그 껍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뭉클한 그런 어떤 뭐랄까 젤리처럼 형성된 지방층이 있어요. 그거를 갖고 국을 끓인 게 바로 소굴의 국밥인데 이것은 우리 고령촌 돼지찌개가 하듯이 대구의 여름철에 아주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드는 돼지찌개 가는 이게 아주 좋은 돼지찌개 여름철에 대구 사람이 즐기던 이 소굴의 국밥하고 굉장히 명물이죠. 자, 최근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 또 정체불명의 국밥이 있는데 이게 뉴욕 그쪽에 미풍 해장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식 육개장 문화가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에서 융화되어 가지고 대구로 다시 상륙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대구에는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국밥의 원형이 되는 모든 음식점들을 거의 다 볼 수 있고 이것도 이뿐만 아니라 남다른 어떤 육개장이라든지 성암골, 지상골, 가마솥 이 형태들의 종류가 한 20가지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옛집 요거는 있고 요거는 지금 닭게장 스타일도 있잖아요. 이것도 닭게장도 대구에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경주 최부자에서 옛날에 보부상들이 먹던 과객들이 먹는 국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풍 할배 곰탕이니까 여전히 잘하시고 요것은 국밥천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구의 일미가 대구의 소유국인데 이 국의 분류법이 1. 선지 육개장식으로 분류하고 2. 전통 육개장식 3. 선지 해장국식 4번째 장국밥식 이 4개의 범주를 갖는 것이 한 도시에 국을 갖고 있는 데는 동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해도 유례가 없는데 우리가 이번 어떤 세미나를 통해가 다른 음식 창백화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선고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대구 육개장이 이미 저쪽으로 유입된 대구 육개장이 나가버리고 97년부터 한 또 상당수 동안에는 유입물이 따로 국밥이 대구 일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육개장 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외지에 온 음식 칼럼니스트들이 내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왔을 때 따로 국밥 먹고 저녁에 했는데
그 이름은 어디 갔느냐 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이 통칭안으로 부처적이냐 하기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대구 일미가 사실 자기로서는 동해는 찌갈비가 아니고 대구 따로국밥인데 따로국밥의 위상이 사실은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번에 제가 또 제안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가 나왔네요. 대구 신미 일미를 알려준 따로국밥 최근 대구 육개장으로 결정되면서 대구 일미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위세가에서는 사단법인 문화포를 체계 이 문제의 조정을 위원했는데 사실은 2006년 대구 신미가 처음 설립된 일미는 따로국밥이었죠. 하지만 김범일 전 시장 시절부터 대구시는 따로국밥보다 대구 육개장 홍보에 더 치중했습니다. 사실은 따로국밥과 대구 육개장이 혼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따로국밥과 대구 육개장은 같은 종류의 소유국인데 그 당시에는 그인 줄 알았는데 이 메뉴 자체가 사실은 종류가 다른 음식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과연 이것을 과연 저는 이제 통칭안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국 따로 밥 따로 국에 밥을 말아내는 데는 단 한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 육개장을 하게 되면 타지에게는 제주도 육개장이 있습니다. 제주도 육개장을 소라 끓이고 바로 돼지를 갖고 끓입니다. 그리고 여느 것도 파무 안 들어가고 고사리만 갖고 그래서 마치 또 보면 그 와다탕 같은 느낌, 건호와다 흔들어는 느낌이 듭니다만 서울도 다양한 육개장들 다 존재하고 뭐 양평에 가면 양평도 양평식 육개장, 의령에 가면 의령의 육개장 시게 하는데 이 어떤 대구 육개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명칭에서 통칭으로 쓰기에는 장점되기 같습니다. 그러나 따로국밥이라는 어떤 부분은 바로 모든 6.25 사변이라는 이 시기 때 바로 중학터 장터국밥 그리고 가마솥 장터국밥 그리고 선지해장국 이 스타일들이 다 합쳐진 대한민국 최초 사골 육수 선지 해장국이라고 저는 명칭하는데 이렇게 6.25 사변 때 너네 팔도에 있던 음식 전문가들이 대구로 오면서 그 속에서 전국의 장터국밥, 주막국밥, 그리고 가정식국밥, 또 선지가 들어가는 서울에도 청진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지해장국이거든요. 선지해장국인 이 스타일이 하나로 통폐합된 스타일이 바로 1946년 태어난 9.18호에서 이 태어나가지고 오랫동안 그 비슷한 음식이 대구 일비를 해가지고 따로국밥으로 거의 50년 이상 대구 시민들하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육개장으로 이름을 바뀌니까 아까 같이 제가 하듯이 음식이 족보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걸 하자라는 어떤 부분은 오늘로서는 그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한 어떤 배경 제가 사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겠고 그래서 만일에 따로국밥이나 할 때 이 집이 해장국식이면 따로국밥 해장국식 따로국밥 따로국밥인데 장터국밥식이면 장터국밥 아니면 그래서 간판 이름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은 이 음식이 어떤 형식을 할 때는 대구시에서 사업의 그 홍보물을 작성할 때 합의를 해가 따로국밥인데 선지 육개장식이고 정통 육개장식이냐 아니면 우리는 대전식당 같은 데는 선지 해장국식 따로국밥이다. 근데 밥 따로국밥 그러지만 여기에 우리 정통 대구식 따로국밥은 여기에는 사골 육수에다가 선지도 들어가고 육개장 이런 스타일인데 또 원청으로 또 그하고 요리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계자들의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대구 1미를 정리하고 2미도 정리하고 3미도 정리하고 그리고 박원식 원장님의 탁월한 글로벌 마케팅 컨텐츠까지 합쳐진다면 다 자기 음식 갖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구 음식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뭐 다른 활성화 방안들은 이미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지금 대구 일미의 통치감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논란을 보고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예전에 그런 데 이제 약간은 비밀을 제공한 또 원인 제공자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성고함도 담아서 제가 대구 일미 통치관에 대한 것을 대구 시민 활성화 관광으로 활용함을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 강의를 강의가 아니죠. 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토요일 시간 때 또 그 추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